수리 맡긴 항모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신상이라 말하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고도 아닌 미국의 신형 항모 존 F 케네디함은 미국 해군이 건조 중인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두 번째 항모입니다. 원래 2018년 건조가 완료될 계획이었지만 계속 연기되다가 내부 인테리어와 F-35 스텔스 전투기 탑재를 위한 개보수를 거쳐 드디어 작년 말 취역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또 연기. 아무리 보살로 소문난 미 해군이라 할지라도 화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2월 6일 케네디 항모의 건조를 맡은 헌팅턴 잉걸스의 분기 실적 발표 회장에서 골맞던 상처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케네디함의 취역 연기에 대해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하자 헌팅턴 잉걸스의 사장 겸 CEO인 크리스토퍼 카스트너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미 전체 과정의 94%가 끝났으니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해군의 잦은 계약 변경과 설계 변경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변명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는 엄청난 논란과 함께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미 해군은 헌팅턴 잉걸스가 제안한 이중 인도를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취역 연기의 원인이 미 해군에 있다기보다는 헌팅턴 잉걸스 때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 해군의 야심찬 프로젝트 케네디 항모가 어쩌다 이런 누더기 꼴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예정됐던 케네디 항모의 완성이 연기되자 헌팅턴 잉걸스는 한 가지 꼼수를 냈습니다. 바로 이중인도, 부분적으로 해군이 항모를 인수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완성된 선체와 내부 시스템을 해군이 먼저 인도받은 것으로 사인을 하고 내부 작업, 즉 피팅아웃에 해당되는 개보수와 객실 마무리는 계속 헌팅턴 잉걸스의 조선소에서 이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 하면 해군은 서류상으로만 케네디함을 받는 것일 뿐 아직 케네디함 본체는 헌팅턴 잉걸스의 도관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개보수 작업을 받는 것인데요. 당연히 미 해군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되고 완전한 상태에서 항모를 인수하기를 원한다며 헌팅턴 잉걸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케네디함의 취역 연기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헌팅턴 잉걸스는 납품 연기를 미 해군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케네디 항공모함은 원래 계획보다 늦게 취역할 예정이었는데 헌팅턴 잉걸스가 서두른 덕분에 전체 공정의 약 94%가 해군에 인계되었으며 항모의 모든 전투 시스템이 미 해군 시험팀에 인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 해군이 여러 차례 계약 변경과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작업이 계속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팅턴 잉걸스 측은 이러한 변경들로 납기가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의 입장은 전혀 다르며 여론 역시 미 해군 편을 들고 있습니다. 100%면 100%지 94%가 완성되어 해군에 인계됐다는 발표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케네디 항모는 미 해군이 아닌 헌팅턴 잉걸스의 건조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9년 계획이 발표된 케네디 항모의 건조 과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시련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헌팅턴 잉걸스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존 F 케네디 항모의 건조 계약을 따낸 것부터가 악몽의 시작이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케네디 항모는 2018년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너무 급박한 일정이라며 헌팅턴 잉걸스와 국방부가 연기해 동의 프로젝트는 2년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 작은 사고와 함께 설계 오류가 발견되면서 건조가 한번 지연되었고 케네디 항모의 취역 역시 다시 2년 연기되었는데요. 당시 미국 회계감사원은 설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조를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헌팅턴 잉걸스의 뉴포트 조선소는 이를 거부 건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독단이 전체 비용의 22%를 증가시켰고 일정 또한 늦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2018년 2월 28일 70%까지 공정이 완성되었다고 발표했고 당시 헌팅턴 잉걸스의 CEO 마이크 패터슨은 2019년 10월 29일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9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정되었던 세례만 받았을 뿐 2024년 말
취역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위대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존 F 케네디 항모는 여전히 헌팅턴 잉걸스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어느 독에서 여전히 피팅아웃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넓게 보면 미국 전체의 조선업이 썩었기 때문이고, 좁게 보면 헌팅턴 잉걸스가 운영하는 조선소의 부실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미국 항공모함 건조의 핵심 축으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형 도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스럽 그루먼에서 분산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산하의 이 조선소는 CVN-79 존 F 케네디함 외에도 CVN-80 엔터프라이즈함과 CVN-81 도리스 밀러 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만큼은 자국 내 기업이 제작해야 한다는 철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첨단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내 조선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술의 뜻, 속도와 비용이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척당 130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을 넘어서는데요. 우리로선 정말 엄청난 비용이지만 1,300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 미국으로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비용보다는 건조 속도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항모 경쟁은 곧 시간 싸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벌써 3번째 항공모함을 완성하고 4번째 항모까지 한창 건조 중인데, 미국은 3년째 완성한 항모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서류상으로만 취역하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경제 발전에 따른 군사 현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항공모함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완성형 기술 단계에 접어든 미국에 비해 맨 땅에서 시작한 중국이 지금은 2배 이상의 건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항모의 기술적 완성도는 미국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접 부위에 틈새가 벌어지는 등 미국 조선소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태를 보면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당분간 항모 전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이 보유한 10만 톤급 슈퍼캐리어와 이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대규모의 해군 전력 때문입니다. 먼저 2017년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40년 동안 미 해군의 무력을 상징하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길이 333m, 너비 77m에 만재 배수량 10만 6천 톤에 육박하는데요. 특히 원자력을 이용한 핵 추진 방식 덕분에 연료 보급 없이도 최대 20년간 항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산둥함의 경우 7만 톤급 항공모함임에도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15일 이상 연속 항해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니미츠급 항모의 전투 지속 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실전 배치된 수량만 무려 90척에 달하는 이지스함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중국에도 믿는 구석은 있습니다. 바로 해상 전력의 규모인데요. 결론부터 말해 중국의 해군 전력은 수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전투함 숫자는 불과 8년 사이에 85척이나 늘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총함정의 숫자보다 최소 50척 이상 많은 숫자인데요. 심지어 미국 방부는 이르면 2030년 중국이 보유한 함정의 수가 440척에 육박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생산력, 중국의 전함 생산 능력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함정의 급을 나누는 톤수로 비교했을 때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중국이 신규 도입한 함정의 톤수는 총 28만 톤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총 톤수인 26만 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불과 2년 동안 생산한 군함의 규모가 대한민국 해군 전체 규모를 능가했다는 얘긴데요. 현재도 중국은 7만 톤급 항공모함 산둥함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불과 3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해역에 배치하고 대만과 대한민국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즉,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나 중국의 위협을 눈앞에서 두고 봐야 하는 대한민국 모두 공공의 적 중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케네디 항공모함의 지연 사건에서 보듯 미국의 함정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은 이제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미국은 자존심을 운운하며 자체 생산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항모의 건조가
미국의 국방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팽팽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세계는 어떤 풍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 모릅니다. 지금으로선 일본 오키나와부터 인도네시아 북쪽의 보르네 5까지 연결된 가상의 해안방어선 제1도련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만약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 자국의 함대를 미친 개처럼 풀어놓는다면 원유를 포함한 핵심 자원 수송로인 남방, 항로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모의 영향권인 태평양마저도 중국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악몽이 시작될 텐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의 항모를 건조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상상이며 이룰 수 없는 꿈과 같은데요. 현재의 추세로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국방비용 절감 필요성이 교차한다면 마냥 불가능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항공모함 아웃소싱이 현실화한다면 그 임무를 맡을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2일 정조대왕함 미국 진출 영상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만재배 수량 기준 9,200톤급 규모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 구축함으로 미군은 해당 구축함을 45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0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 2와 19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등이 주요 구축함 전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만재배 수량 14,000톤의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이 앞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함정의 보유 수량에선 한국 해군이 도저히 미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신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함정의 배수량 규모에서 미 해군의 주축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과 능히 비교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입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6m, 폭 21.4m의 만재배 수량 12,000톤급 구축함으로 길이 150m, 폭 20m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보다 조금 더 큰 체급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 190m, 폭 24.6m의 주말특급보다는 살짝 작은 수준입니다. 함정의 체급만 놓고 보면 세계 최강의 미국도 부럽지 않은 수준이며 이 정도의 구축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며 약 80% 수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정조대왕함은 단순히 함정의 외형만 키워놓은 것이 아닌데요. 내부에 장착된 기술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먼저 정조대왕함은 도합 88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국제 마크 41 VLS가 48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KVLS-1이 16셀, KVLS-2가 24셀이 탑재되었습니다. 반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는 마크 41 VLS만 96셀을 탑재하여 정조대왕함보다 8개 더 많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크 41과 KVLS-1보다 면적 180%, 길이 135%, 적재량 185%가 증가한 KVLS-2를 24셀이나 탑재하면서 전체적인 발사관 수량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으며 KVLS-2는 발사관의 규모 측면에서 알레이버크급보다 발전된 주말특급의 마크 57 VLS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수직 발사관을 88개나 장착했음에도 각 시스템별로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체계 통합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체가 미국의 대형 구축함을 건조한다고 하더라도 함정의 완성도와 무장체계를 완벽하게 탑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LM2500 계열의 가스터빈 엔진 내기를 사용하여 코글라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는 한국처럼 LM2500 가스터빈 엔진 내기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코게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레이버크급과 동일한 동력 방식을 이미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적용한 바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원하는 방식의 동력 체계를 탑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대구급 호위함에선 코드레그 방식을 사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어떤 함정에 어떤 추진 방식을 원하더라도 한국은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과 알레이버크급은 모두 시속 50km 수준의 최대 속도를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은 얼마든지 미국의 작전 요구 성능을 갖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만재 배수량 12,000톤의 정조대왕함보다 1.5배 더 큰 만재 배수량 18,800톤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2척이나 건조한 전례까지 있어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과 차세대 구축함인 주말트급보다 더 큰 함정 건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군함을 단기간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군함 건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군함 건조 기술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듈화 건조 기술 때문입니다. 한국은 모듈화된 설계 및 건조를 통해 정조대왕함처럼 복잡한 설계의 함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듈화 방식은 미 해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기술입니다. 미 해군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함정 건조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화된 조선 기술은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한 정조대왕함은 규모와 성능, 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주력 구축함과 비교해도 우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지레겁부터 먹고 어떻게 한국이 미군의 무기까지 제작할 수 있을지 과도하게 의심하는 시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군함 건조 기술력과 개발 능력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우위를 자신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조선업 분야에서는 전략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트럼프는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망발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의 언행을 두고 제국주의까지 운운할 정도로 트럼프는 과격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은 자연스레 미국과 중러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미국 조선업 현실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중국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이 함정 건조 속도만 놓고 보면 중국 조선소가 10년을 가만히 놀고 먹어도 함정 보유량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조선업 역량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에 패하는 것만은 절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자국의 조선업이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트럼프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오로지 동맹국을 이용하는 것만 남아있으며, 미국의 모든 동맹국을 탈탈 털어도 한국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HD현대중공업의 생산력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1년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선박 건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특히 가장 취약점인 해군 함정 보유량에 많은 힘을 기울일수록 한국 조선의 미국 진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 해군에서 정조대왕함을 연상시키는 신형 구축함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